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싶니의 뱃쌤입니다. 오늘은요, 이 책의 네 번째 고민, 이번 고민 상담자는 앙빠다님입니다. 이야기할 게 많네요. 자, 그러면 고민 사연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원래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기계도 맞지 않은 것 같아 지금은 도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밖으로 나가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원래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그 직업 자체가 나에게 맞는지 너무 의문이 들었고 직장 동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며 매일 옥상에서 상사에게 맞으며 지내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저의 능력이 다 잘못되었는지 내가 살아온 삶이 헛고생이었는지 자괴감까지 들어 고민에 남깁니다. 이 책에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 잘못이 아닐 때는 내 탓을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자기 고향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들의 학부모들은 우리 애는 안 그런데요. 저 나쁜 애들을 만나가지고 제 애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전형적인 자기 고향적 편향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향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을 비일비재하죠. 왜냐, 잘 되면 다 지가 잘해서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같이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됐어. 그러면 다 네 탓을 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얘가 싫지. 그러니까 갈등을 자주 빚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왜 다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앙바다님의 사연을 보면 정반대죠. 오히려 내 탓을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내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앙바다님의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상사에게 옥상에서 맞았대요. 이것만 딱 들어도 앙바다님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가스라이팅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앙바다님을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요. 예를 들면, 남자가 대학에서 수행을 잘 못했어. 시험을 잘 못 봤어. 아니면 취업이나 인턴십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여자친구한테 찾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너무 신경 쓰게 만드니까 내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취업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는 건 이 가스라이팅의 방법이 너무 교묘해서 피해자들은 진짜 일부 내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 혹은 내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의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앙바다님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니, 그리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사고에 물길이 그렇게 나버린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가스라이팅이 정말 잔인한 행동인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되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무능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가해자가 교묘하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를 당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전형적으로 내 탓이 아닌데 내 탓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다를 먹여주는 글이 이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꼭 앙바다님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약간 거친 글입니다. 제가 쓴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웨일스북에서 2019년에 안 느끼한 산문집이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책이에요. 강이슬 작가님께서 쓰신 거고, 읽겠습니다. 나는 사르카즘을 흠모하는 변태이지만 동시에 꽤 긍정적인 인간이다. 웬만한 고난이나 역경에 잘 좌절하지 않는 내실 좋은 멘탈을 가진 편인데 눈앞에 펼쳐진 핵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멘탈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 다소 비겁하지만 남 탓, 세상 탓을 한다. 크고 작은 좆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씨벌탱. 나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정상이고 훌륭한데 세상이, 나라가 제가 족같아서 잘 될 뻔한 일이 망해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생각하면 놀랍도록 마음이 가벼워진다. 너무 비겁하고 루저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이 세상 탓이다. 내 탓이 아닐 때는 내 탓을 하지 말자. 내 탓일 경우에는 내 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애써 찾아 탓하며 정신승리하자. 가만히 있어도 나를 까고 밟아대는 세상에서 나까지 자신을 코너로 모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나라도 제대로 각 잡고 서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딱 이 말이 제가 앙바다님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나는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던진 똥이 계속 내 몸에 묻어있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니,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앙바다님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 피해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앙바다님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했다 해도 괜찮아요. 다 실패 경험합니다. 그 실패 이겨내서 충분히 앙바다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케이? 자, 오늘 고민은 앙바다님의 고민이었어요. 다소 무거운 고민이기는 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고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내 문제 아니면 남 탓을 하자. 오케이?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말자. 약속. 되네요요. 알았죠? 내 문제 아닐 때 내 탓하지 말자. 내 문제 아닐 때 내 탓하지 말자. 오케이?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